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프로그램 쪽에서 4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44만 주 넘게 일단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 외국인들도 연일 이제 폭풍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관련해서 어제도 기사가 나왔고 오늘도 좀 기사가 나왔습니다. 주가는 장중 67,000원대까지 올라와서 10% 상승 흐름을 보이고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이제 외국인들 매수, 개인 매도 관련되는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오늘도 MTN 쪽에서 이제 기사가 아침에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 자, 외국인 매수세에 관련되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키움증권 영업문 기준으로 뭐 좀 살펴보면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뭐 현재가 창에서 보시게 되면 외국인 보유 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21.35%. 전체 이제 주식 수가 1억 3천만 주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한 2,790만 주대 지금 외국인 보유 관련되는 부분이 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등락을 이제 보이고 있는 부분들 이걸 이제 0258 화면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언제부터 이제 외국인들 어떤 지분율이 높아졌냐? 작년 이제 11월 12일부터 이제 주가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는 보시게 되면 기간 누적으로 보면 이때까지는 계속 이제 매도를 하고 있다가 12월 달 들어서 이때부터 바뀝니다. 이 당시 이제 누적으로 이제 바뀌는 지점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게 이제 12월 13일, 12일 이런 날인데 이때가 한 13% 정도 그 외국인들 지분율이 있다가 이 부분들이 이제 계속 늘어났죠. 그래서 이제 공매도 쪽에 이제 커버링 관련되는 부분에서 현물을 사야 되는 어떤 부분에서 이제 이 물량이든 하여간에 이제 물량이 계속 3월 달까지는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예,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까지 이때 1000만 주 넘어서 이때도 이제 3월 11일에 21% 이렇게 되었죠. 21%를 3월 이제 주총 이후에 이제 주가가 내려가면서 이제 그 뒤에 다시 이제 1000만 주대에서 700만 주대까지 이렇게 4월달, 5월달까지 떨어지고 난 다음에 5월달에 이제 5월 17일에 이제 그 우리 시간으로 CR 레터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그 뒤에 계속 늘렸어요 다시. 그래서 700만 주대에서 1000만 주대로 다시 올라오면서 200만 주 넘게 일단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수급을 먼저 한번 보시고 이제 기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이 HLB는 21.35로 3월달 이제 주총 전에 가장 높았던 부분들을 시알레터 이후에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그 부분까지 올려놓은 상태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어떤 지분율 변화를 한번 살펴봤고 결국 시알레터를 받은 후 이틀 2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한가를 막고 가격 매력도가 있는 그 구간에서 다시 이제 비중을 좀 늘어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알레터를 수령한 17일 이후 18일 거래 이때를 제하고는 그 다음에 급락하고 난 다음에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계속 일단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시알레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항상 거의 뭐 암기를 하셔야 된다. 그 시알레터 발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임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거는 시간만 둔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임상 요구의 문건이 있느냐 아니면 이제 약의 이제 그 유효성이라든지 뭐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 여기에 이제 근원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요 두 가지가 아니면 뭐 생산 관련되는 그 설비라든지 공정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시간을 두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보편적으로 FDA에서 이제 CR 레터 나왔을 때 이제
반응을 했을 때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신약의 효능 자체에 대한 어떤 지적이 없었다는 부분들. 그래서 보완 이후에 신약 승인에서 이제 7월 2일 날 FDA와 항서제약과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미팅을 또 앞두고 있는 부분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아스코 2024에서 특히나 이제 리차드 핀 이제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암 중에서 가장 이제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인브레이브 150 관련되는 부분, 로슈라든지 에자이 관련되는 부분에서 임상에서도 관여했던 분이기 때문에 리차드 핀 이제 교수가 리보세린과 캄네리주막 관련해서 우월성과 허가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 수급에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지금 주고 있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결국 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효과와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없었고, 이번에 좀 더 이제 파이널한 OS 값 23.8개월 관련되는 부분들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 그 키오피니언 리더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임상이 왜 뭐 안 될 이유가 있냐, why not 이런 뭐 워딩까지 나온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아스코 2024에서 이 브리스톨 마이어스 케어도 잠재적인 이제 경쟁자들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도 이제 티슬레리 주막 관련되는 부분에 또 이제 간암 관련되는 이제 임상 그 결과 이야기들도 오늘도 좀 기사가 좀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뭐 머크라든지 머크는 이제 키투르다 관련되는 부분을 또 진입하기 위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브리스톨 마이어스 케어 같은 경우에는 니볼루밤이 이제 이 그 옵디보죠. 옵디보를 이제 키투르다와 마찬가지로 1등, 2등이 좀 진출을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옵디보 관련되는 부분을 진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먼저 나왔던 여보이와 병용해서 여기는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가 이 OS 값으로 하나만 있습니다. PFS 값은 아니고 여기가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인데 여기 이제 그 전체 생존율 중앙값이 23.7개월 정도로 지금 이제 23.8개월에 이거하고 좀 비슷하죠. 근데 이제 초기 12개월간은 오히려 대조군 대비해서 생존율이 좀 낮았다. 그 다음에 이제 임상 과정에서 간문맥의 종양에 침윤이 발생하지 않는 환자로 결국 이제 이런 어떤 임상 디자인에서 이제 전체 이제 간암 환자에서 보편적인 니즈보다는 이제 이런 임상 프로토콜에서 이제 특별한 이제 암을 선택해서 했던 부분들에 대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상 데이터는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리보세린과 캄넬리주마브의 어떤 경쟁력은 여전히 인정을 받고 있는 게 이제 이번 그 아스코의 전반적인 평가라고 지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 시알레타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지금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는 허가 관련되는 부분에 지연 정도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이래서 이제 저가 매수를 계속 이제 하고 있는 뭐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뭐 수급을 조금 보시게 되면 어제 이제 시간의 흐름도 나쁘지 않았고, 아침에 이제 분봉을 보시게 되면 갭업이 되어서 첫 번째 이제 연봉이 나왔습니다만 이걸 바로 극복하는 양봉이 나오면서 장중에 67,000원 10% 정도 상승을 보여주면서 30분봉이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강한 어떤 반등을 이어가려고 하면 한 65,000원 정도를 유지하면서 첫 번째 하한가 이 부분의 어떤 갭들은 그간에 한 3주 정도 시간 동안에 어느 정도 메꿨는데 아직 요 위까지는 못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65,000원대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든지 아니면 계속 올라가든지 이런 흐름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67,000원에서 이제 더 이상은 안 올라가고 65,000원권에서 확인하는 흐름을 플랫형으로 이제 거래를 줄이면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계열 종목의 이제 순환매까지 같이 이제 오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그 매크로 변수인 연준이 이제 금리는 동결했습니다만 인플레이션 관련되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중요했는데 한 번이 아니라 이제 이번 이제 그 인플레이션 관련되는 부분만 작품이 연준이 언제든지 금리 인하 관련되는 부분 행동할 것이다. 이런 제롬 파월의 워딩들도 이 성장주에는 긍정적으로 또 영향을 뭐 미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급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보시게 되면 44만 주에서 지금 한 47만 주까지 지금 계속 이제 프로그램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물 쪽에서는 결국 이제 모건 스탠리 중심의 어떤 매수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이라든지 신한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게 결국은 모건 스탠리도 이제 공매도 창구 쪽의 입종입니다. 그래서 그 강한 양봉이 나오게 되면 6만 원권 이상에서는 언제든지 숏 커버링을 동반한 매수가 나오는, 그러니까 숏스키즈가 가능한 구간이 이제 6만 원 이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 바디를 중심으로 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몸통이 나오게 되면 커버링의 어떤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이제 현물 쪽에서 들어오는 어떤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6월달 들어서는 지금 가장 큰 거래를 5장까지 본다라고 하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어제 이어서 몸통이 조금 있는 캔들이 지금 6월달에서는 처음 나왔고, 지금 20일 이평선도 이제 돌파를 하고 지금 안착하는 흐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보여지는 모습을 좀 만들었다는 게 사실 좀 의미가 있고요. 시가총액도 이제 8조 중반대까지 올려놨는데 패시브 자금의 유입은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여기는 이제 크게 이제 연기금이나 보험 투신 요쪽이 좀 없잖아요. 최근에 이제 뭐 코스피 쪽의 흐름들이 괜찮아졌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제 시가총액 그 상위에 있는 그 시가총액을 보시게 되면 이제 한 50위권 정도가 이제 8조대 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훨씬 더 뭐 한 9조나 10조가 되면 패시브 자금에 관련되는 부분들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어떤 흐름까지 좀 더 이제 올려놓는지 여부가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장중에는 무료 카톡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